안녕하세요. 전효연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5강의 주제는 iMessage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iMessage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전문 용어인데 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고요. 피드백,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 평가를 하거나 피드백을 줄 때 좀 불편한 얘기할 때 일때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I라고 하니까 뭔가 영어의 I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맞습니다. I, U가 아니고 I로 시작하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자,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경우에 사용할까요? iMessage는 아직 모르겠지만 주로 불편한 얘기 꺼낼 때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가 상대방에게 내릴 때 상대방의 평소에 관찰한 결과 행동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뭔가 지적을 좀 해줘야 될 때 그런 경우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소통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iMessage의 문장, 상대방이 피드백을 해주는 얘기를 할 때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장의 주어는 I로 시작해라. 그래서 영어에 보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때 I think라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I think. 해볼까요? I think that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죠. 자꾸 이게 I think that S 플러스 V 뭐 이런 영어 문장이 나오죠.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배우면서 그냥 여기 데디아로 그냥 쓰면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자꾸 I think라 그럴까? 저도 한창 학생 시절 때 궁금했는데 뭔가 이제 객관화해서 얘기를 할 때 상대방에게 그럴 때 사용하니까 괜찮더란 얘기죠. 나는 생각하는데 너 이러이러한 게 좀 문제야. 라고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약간 붙이면 그래도 조금 누그러뜨려서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얘기를 해주고자 할 때 많이 활용하는 주어죠. 그래서 바로 너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이러이러한 게 좀 내 입장에서는 어떠한 느낌이 들었어. 너 때문에 너의 이런 행동 때문에 나는 좀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너는 정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보다는 나는 너의 이러이러한 행동에 좀 힘들었어. 분명히 결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부정적인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행동 자체에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냥 상대방 주어로 너는 어떠어떠해 하면 상대방의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 주어로 한다면. 근데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해서 내가 어떤 힘들어한 감정을 느꼈어. 너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상황에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사람 좀 힘들었겠네, 나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완화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나오죠. 비난의 대상을 상대방 그 자체, 인격이나 상대방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에 비난에 초점을 맞춰주는 포인트. 이게 바로 iMessage의 핵심 요령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 결과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금 이게 5강인데요. 이 처음 강의할 때 아마 2강에서 제가 관찰이라는 이제 차수시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관찰.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얘기를 해라. 피드백 해줄 때. 바로 객관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여기 관찰의 결과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라. 그러면서 상대방의 행동에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추론, 내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해주면 상대방은 문을 닫고 나에게 대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말이면 엄마가 아이한테도 너를 주어로 한 거네요. 너 왜 아직 숙제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나를 주어로 할 때 나는 걱정이 되는데 that 뭐 너 할 게 많은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나는 걱정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너라는 인간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하는 것보다 너 할 게 많은 이 사실 안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내 걱정이 돼 문제야. 이렇게 달리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이메시지의 핵심 문장 구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 약간 좀 느끼셨을 거예요. 너를 직접 공격하는 거, 너를 주어로 하는 것보다는 나는 너의 이러이러한 거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 마음이 아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속내, 내가 힘들었다는 것까지 표현하면서 결국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뭔가 생각하게 되겠죠. 아, 내가 행동이 이런 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평소에 못 느꼈던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걸 이제 내가 좀 느끼겠네. 그럼 내가 좀 행동을 바꿔야겠구나. 지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행동을 수정하게끔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표현 기법이다. 아이메시지가요. 네. 여기 딱 대비시켜놨네요. 유메시지.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할래? 유를 주어로 했죠? 나를 주어로 하면 난 숙제를 여기가 이제 여기서는 내용이 여기까지죠. 너의 말이 숙제를 6시까지는 꼭 한다고 약속한 너의 말이 계속 안 지켜주니 난 요새 너무 힘들어. 뭐가? 네가 숙제 6개 한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지금 안 지켜지니까. 그러면 나는 너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너의 뭐에 대해서 네가 약속한 그 행동, 행위에 대해서 나는 약간 부정적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힘들어. 이렇게 표현해주는 아이메시지 기법이다. 뭐 뒤에 이제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이 그 내용이구나.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뭐라도 변명거리가 없네. 할 얘기가 없죠. 상대방 또 힘들다 그러고 나의 객관적인 관찰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난 저번에 참 6시까지 숙제를 앞으로 한다고 약속을 했구나. 그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 뭔가 변명거리가 없네. 아, 내가 좀 잘못하긴 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때요? 다짜고짜 너를 주어라. 너 이거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왜 이렇게 숙제를 안 해? 약속을 안 지켜?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할래? 이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어때요? 거기 딱 드는 순간 뭐라도 변명이 바로 돼서 나도 주도권을 잡아야지. 그리고 자꾸 저항감만 생기게 만드는 거죠. 아유,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부모나 한 분이? 저항감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효과가 없다. 자, 그러면 아이메시지에도 단계가 있으니까 하나의 스킬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요거를 여러분이 몸에 익히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했지만 부분 이렇게 한 번씩 되뇌가면서 말할 때 한번 써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주로 윗사람보다 아랫사람하고 일을 할 때 이렇게 그때마다 요거 4단계를 한번 써볼까? 2단계 써볼까? 하다가 보니까 5단계까지 몸에 익었어요. 부하 직원들하고 일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런 대화, 상대방이 불편한 피드백을 해줄 때 이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5단계 중 첫 단계.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이 단계가 아마 2단계부터 쭉 나올 텐데 바로 2단계로 꺼내지 말고요. 레이블링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블링이라는 건 라벨 아시죠? 우리말로 뭐 라벨 딱지 붙인다 할 때 레이블링. 자꾸 이게 여기가 안 부딪히네요. 부딪히네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레이블링. 라벨을 딱지 붙이는데 레이블링이라는 거는 뭔가 얘기하기 전에 약간 가볍게 한번 얘기를 던지는, 그러니까 용건 말하기 전에 우리 보통 뭔가 주의 얘기를 가볍게 농담 삼아 한 번씩 던지면서 본 얘기를 시작할 때 그때 한번 깔아주는 거죠. 그런 걸 레이블링 친다 그래요. 레이블링을 활용하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꺼내기 어려운 얘기지만 방금
납품 단가 요청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번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시작을 가볍게 한다는 얘기죠. 본 주제와 관련된 내 생각을 어떻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좀 완곡하게 뭔가 한번 던져주면서 시작하는 얘기들. 이따 사례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있는 그대로 네가 요새 숙제 안 해. 지각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거기다 자기 판단 넣지 말고요. 너 이름 못 써.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너 지각하고 있어. 그리고 3일 동안 지금 8시 반 출근에 한 5분 이상씩 3번 늦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판단을 넣지 말고. 그 다음에 3단계는 뭐예요? 지각을 지금 계속 3일 동안 10분씩 늦었어. 그래서 나는 감정이 좀 이래. 네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 구성원들이 네가 계속 지각하니까 신경이 쓰여. 그리고 우리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깨지는 게 난 지금 걱정돼.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말을 한 의도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제대로 싫은 얘기할 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중요하다는 거죠. 싫은 얘기 해갖고 잘못하면 계속 그 사람하고는 틀어지는 거를 감수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런 걸 조금씩 섞어서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난 정말 이 얘기만 하고 바로 내 생각을 그냥 너 이렇게 하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 쓰면 하는데 앞뒤에다가 이렇게 더 붙이는 게 의미가 뭐겠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이렇게 마음을 꺼내놓고 듣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뭔가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의도를 설명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냐면 내 의도는 이런 거야. 주위 사람도 보는 눈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게 두려워.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상대방에게 반드시 피드백을 받으란 얘기야. 내가 너무 이런 얘기는 깔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내 얘기만 좀 했는데 너 얘기도 좀 듣고 싶어. 그래서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끝내라. 마무리는 꼭 이렇게 하라. 저는 이 중에 이거는 기본으로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앞뒤에 이렇게 조금 마사지 한다 그럴까요? 상대방 감정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얼마나 좀 상대방 입장에 갑자기 난감해지겠어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거를 3단계를 앞뒤에서 이렇게 깔아주라는 그런 게 아이메시지의 5단계입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례를 계속 보시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흐름을 잡으실 거예요. 자, 2번째는 여기 이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라. 앞 단계에 연결되는 거죠. 앞 단계에서 이제 첫 단계 레이블링을 활용하라. 그다음 2단계는 사실을 입각해서 그 사람이 보인 지각을 한 행동 아니면 약속을 안 지킨 지금 행위 자체를 관찰에 입각한 내용에 근거해서 판단을 넣지 말고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특히 여러분이 포인트를 줘서 이제 얘기할 사항은 상대가 평소 주장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꼭 넣어주라는 거예요. 아마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할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객관적인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도 미리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이러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제안을 뒷받침할 만한 나의 의도 같은 건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 객관적 데이터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같이 넣어주라는 겁니다. 같이 넣어서 최대한 객관화된 포장을 해서 이 사람에게 전달을 해라. 선입관을 넣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반박거리가 없게끔 말이죠. 누구나 다 동일한 판단을 해서 얘기하는 사실에 입각했으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 뭐 할 거리가 없어요. 통계청 자료도 나오고 회사 업무 시간도 8시 반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뭔가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톤 앤 매너로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라. 근데 여기 있는 사실을 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70%는 다 한 거야, 솔직히.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 얼굴을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얼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불쾌한 얼굴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제 이 사람을 조금 뭔가 내 쪽으로 다가와서 듣게끔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다는 걸 같이 표현해 주는 거죠. 너의 객관적인 이런 행태에 나는 감정이 좀 힘들어. 요새 이랬어. 슬펐어.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당신의 표현을 감정하라. 감정을 표현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상대방 부정적인 태도에서 내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을 해서 상대방이 공감을 할 만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난 힘들었다. 힘들으니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손실을 보게 되면 제가 사장님께 질책을 받게 돼서 이 가격으로 납품 가격을 제가 여기서 결정을 해버리면 사장님께 저도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힘들어집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4단계에서는 상대의 의도를, 당신의 의도를 설명하라. 이런 얘기 있죠. 내가 이 사실을 왜 당신한테 부정적인 사실 얘기하고 내가 힘들어지는지 의도를 설명해 줘야지 그 사람은 나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정말 힘들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나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 의도가 뭘까? 저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할까? 하면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보장되어야 품질도 보장됩니다. 그건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납품해 주시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좀 듣기 불쾌하신 얘기를 한 의도는 서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의도를 깔고 여러분의 하고 싶은 이 배경 설명을 좀 해달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여기서 끝맺히지 말고요. 상대방 의견을 정중하게 물어봐야지. 나중에 이거를 안 물어봤다가는 뭐 내 의견이나 들어보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저번에 내가 얘기할 기회도 안 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얘기한 사람은. 그래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상대방의 진솔한 생각도 내가 받아들였다. 들어봤다. 적어도 그런 선에서 제 얘기만 했는데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불쾌하신가요? 뭐 이러면서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 행태가 되겠죠. 자,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많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선 본격적으로 있는 부정적인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기 전에 저기 한번 잠깐 커피 마실까? 이렇게 이제 불러드린 거죠. 앞에 앉혀놓고. 자네가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솔직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레이블링을 한번 깔아달라는 얘기죠. 레이블링을 활용해라. 두 번째는 자, 있는 그 사실, 내가 정말 하고픈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좀 문제점, 행동을 보였다는 거. 자네 지난주에 3일 동안 1시간이 지나서 계속 출근을 했어. 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얘기를, 빼도 박도 못하는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이거 던졌을 때 어쨌든 상대방은 듣는 입장에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 뭔가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객관적 사실. 자, 3단계는 뭐예요? 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어? 어떠한 느낌이 들었어?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 예. 지점장 입장에서 지금 아이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지점장으로서 자네의 지각을 다른 팀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걱정이 돼. 나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너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걱정이 돼. 너도 걱정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패끼치는 그런 것도 염려되고 말이지. 그럼 여기 대해서는 뭐라고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할 게 없죠. 왜냐하면 이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폐를 내가 정말 끼쳤구나. 이 사람이 좀 힘들어하는구나. 들을 수밖에 없어요. 3단계까지. 4단계는 뭐래요? 이런 사실을 얘기하게 된 의도를 설명해야지 이 사람이 추가적인 오해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의 취지는 자네가 더 발전하려면 이거 자네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야. 당신 입장을 생각하면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야. 그리고 내가 상사 입장에서 팀을 잘 이끌기 위해서 규칙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규칙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지금 살아가는데 자네가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어. 팀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지. 이것도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볼 때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행동에 의해서 이런 파급 효과가 이 사람이 이런 의도까지
걱정을 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할 얘기가 없게끔 이렇게 옥죄어 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 사람 자체를 인격을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죠. 꽁꽁 묶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마지막에는 어때요? 제가 뭐 하라 그랬어? 끝내지 말고 자기가 할 얘기만 던지고 끝내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너의 피드백도 나는 듣고 싶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나 분명 그때 피드백 더 하라고 얘기한 기회를 줬는데도 안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마지막은 이렇게. 그래, 자네 생각은 어떻게? 난 그게 궁금해. 솔직히 걱정되기도 해, 내심.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하면 얘기해봐.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아량도 한번 던져줘야 된다. 요걸 5가지를 이렇게 꾸려갖고 단계적으로 해주는 게 아이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사례 분석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왜 하는지를 이제 흐름을 알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회사 생활을 말씀드렸으니까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 한번 볼까요? 아마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남편이 아마 이렇게 집안에서 발톱을 깎는 것 같아요. 아기도 있고 한 집안인데 발톱을 아무데나 깎는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먼저 자기 아무데나 발톱을 깎으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던지기 전에 레이블링을 한번 쳐주는 거예요. 가볍게 부드러운 얘기를 한번 던져주는 거예요. 당신 발톱 깎는 모습은 총각 때나 지금이나 사랑스럽네. 근데 이 순간에도 아마 남편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스러운데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내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래. 약간 이제 두렵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당신 이번 달 객관적인 팩트예요. 이번 달 들어서 계속 신문지도 안 펴고 발톱을 깎고 있어. 사실 또 나중에 부부싸움 하다 보면요. 이런 것 갖고 계속 세밀하게 다투죠. 계속이라는 의미가 또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발톱을 뭐 계속 그렇게 깎기도 힘들겠지만 요일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요일까지 얘기해주면 이 사람은 빼도 없다 못해요. 얘기를 못해요. 이거 객관적인 관찰을 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 대해서도 깎고 있지, 그렇지. 내가 뭐 계속 깎았지. 인정해. 계속 듣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있어 나는 당신 행위를 비난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 나도 걱정되지만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당신 굵은 발톱에 상처 입을까 봐 걱정이 돼. 이게 잘못이야?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지만 다 깔려 있는 거죠. 나는 걱정이 돼. 내 안전이 아니고 애들 안전이야. 당신 애들도 중요시하잖아. 여기도 할 말이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에다가 거기다가 뭐 어떻게 돼요? 나의 의도도 이제 말해야죠. 내가 왜 이거를 하냐면 말이지. 아들은 아빠 닮는다는데 만약 애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며느리한테도 이런 얘기를 당신 듣고 싶겠어? 당신 아들이?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신문지 깔고 이런 의도 애들 나중에 며느리까지 내가 생각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경청을 잘 해서 행동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알았어? 일 끝나는 것보다 뭐가 하나 빠졌죠?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라. 어떻게 받았을까요? 뭐 간단하죠. 여기다 또 자기라고 붙였네요. 이야기는. 자기 어떻게 생각해? 말도 이렇게 같은 값이면 좀 부드럽게 더 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해? 자기.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뭐 구구절절 다 옳은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할 수 없이 꼭 묶인 상태에서 수긍해야죠. 그래, 내가 보니까 뭐 잘못한 것 같네. 약속할게.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사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객관적으로 팩트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대신 앞뒤에 이렇게 4단계로 뭔가 마사지를 해가면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행동을 변화를 시켜달라. 그런 얘기가 이제 아이메시지의 요점입니다. 내 입장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주어로. 내 입장에서 이런 불편도 받았고 나의 의도도 이렇고 마지막에 이건 상대방이 이제
당신 생각은 어때? 하나만 유가 들어갔네요. 어떻게 보면.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메시지 할 때는 되도록이면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단계에서 어쩔 수 없다면 나는 이랬어. 이런 불편이 따랐어. 힘들었어. 이런 얘기는 간결하게 해라. 이걸 구구절절 하다가는 상대방이 이제는 반박할 소지를 갖게 됩니다. 그 키워드를 갖고. 그래서 뭐 이거 여기 나오는 건 다 부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결하게 하지 말고 나 때는 말이지부터 해서 장황하게 뭐가 나올 것 같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판단은 넣지 말고 상대방의 몫으로 남겨라.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도 좀 화나지?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알아서 느끼게끔 해라. 이런 표현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못하는 일을 안타깝게 안타깝거나 아쉽다는 이유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좋은 문구네요. 좋은 엄마를 유혹하기 전에 아들 네가 먼저 좋은 아들이 되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강요를 하는 분투를 아이메시지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내 관점에서의 어려움 이런 걸 호소하면서 나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판단하게끔 맡겨라. 이런 얘기로 오늘 아이메시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아이메시지 상황은 사실 커뮤니케이션 대화는 어디나 다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다. 여러분 보시면 다 그 집단에서 불편한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메시지의 단계를 한 번씩 생각해보고 처음부터 5단계를 다 입각해서 하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다. 이걸 알고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레이블링을 활용해라.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상대방의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 의한 나의 감정 표현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던져라. 여기까지 끝내도 좋은데 하나 더 이제 더 상대방을 좀 완곡하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내가 이러한 얘기를 불편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의도까지도 한번 설명해 주면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마지막에 상대방의 피드백을 분위기 좋은 용어로 표현해 가면서 피드백을 받는 이 5단계를 거쳐서 여러분이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아이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